제목,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1장, 끝낸 줄 알았던 일들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55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되었다는 말은 틀리지 않지만 그 말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망치듯이 나왔고 끝내듯이 정리했고 더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집을 나오기 전날 밤 저는 옷을 차곡차곡 개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떨린다는 사실을 들키기 싫어서 더 빠르게 접었습니다. 그때는 제 손이 왜 떨리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아마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말하면서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는 폭력의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길게 말하면 또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그 집에서 오래 참았고 참는 동안 제 안의 감각들이 망가졌습니다. 큰 소리가 나면 어깨가 먼저 굳었고 문이 3개 닫히면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들지 않아도 저는 이미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제 모습을 싫어했습니다. 그 싫어함 때문에 더 참았습니다.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책임이라고, 가정이라고, 모양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모양이 아니라 제가 먼저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선택했습니다. 더 늦으면 저는 제가 누구인지 잃을 것 같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 아파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창문이 잘 닫히고 문고리가 헐겁지 않은 집이면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이사 온 첫날 저는 짐이 아직 다 풀리지도 않았는데 현관 앞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만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였는지 관리실 앞이었는지 정확히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정신없었습니다. 다만 기억나는 것은 남자가 40 후반쯤 되어 보였다는 것과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말이 길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사 오셨죠? 같은 짧은 말과 함께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설렘도 없었고 특별한 인상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아파트에는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새 집에서 처음으로 혼자 잠을 잤습니다. 혼자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자유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짐 상자들이 벽에 기대어 있고 이불은 아직 정리가 덜 되었고 거실에는 낯선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없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예전에는 소리가 무서웠는데 그날은 소리가 없어서 더 불안했습니다. 새 집의 조용함은 저를 안심시키는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시험하는 조용함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다라는 말을 방 안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밤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폭력의 이야기는 오늘로 끝내겠다고요. 내 인생의 앞부분으로 남겨두고 더는 그 이야기에 매달리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결심이 곧바로 몸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몸은 아직 옛날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서도 귀를 세웠습니다. 누가 복도에서 걸어오는지, 엘리베이터가 어느 층에서 멈추는지, 물이 흐르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잠이 깊지 않았다는 것을 아침에 알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몸이 피곤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피곤함 속에서도 저는 이 집에서 오늘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희망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 안도감이 제게는 첫 번째 이사 짐처럼 무겁고도 소중했습니다. 2장, 조용한 집은 생각보다 시끄러웠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하면 마음도 조용해질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소리를 지르지 않고 누가 방문을 3개 닫지 않는 집이면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가 되니 집은 조용한데 제 안이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도 갑자기 일어나 현관문을 확인했습니다. 잠금 장치가 잘 걸렸는지 문틈이 이상하지 않은지 만져보았습니다. 스스로가 우스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문고리로 갔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이면 제 마음도 덜 흔들렸습니다.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집이 더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이 제 귀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물이 새는 소리도 크게 들었고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도 낯설었습니다. 바람이 창틀을 건드리면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누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 제 모습이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나는 아직도 무섭다.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면 제가 아직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묶여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를 빼곡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자를 풀고 정리하고 장을 보고 작은 생활용품을 사러 다녔습니다. 일을 만들면 마음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일이 끝나면 다시 제가 남았습니다. 그때 저는 자주 창밖을 봤습니다. 다른 집들에도 불이 켜지고 누군가는 TV를 보고 누군가는 밥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생활의 빛들이 저는 부러웠습니다. 제가 부러워한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저녁을 지나가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그 시설관리직 남자를 몇 번 봤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인사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될 만큼 힘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억지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편했습니다. 과한 친절은 부담이 됩니다. 특히 저는 그때 남자의 친절을 믿지 못했습니다. 친절이 나중에 다른 얼굴로 바뀌는 것을 이미 경험해 본 사람이라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그냥 관리실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알면 가까워질까 봐서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자다가 깼습니다.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베개를 움켜쥐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무 일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마 윗집이나 옆집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혼은 법적으로 끝났지만 제 몸의 이혼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인정한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 혼자서 제 몸과 싸워야 했습니다. 싸움은 이제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밤에는 문을 2번 확인하되 3번은 하지 않기. 소리가 나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먼저 숨을 3번 고르기. 이런 규칙들은 아주 사소했지만 제게는 생활이었습니다. 조용한 집이 조금씩 덜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3장 아무 반응이 없었던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아파트의 리듬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분리수거는 언제 나가야 하는지, 택배는 어디에 두는지, 밤에는 어느 시간이 되면 복도가 조용해지는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혼자 살면 시간이 더 많이 남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소한 일들이 하루를 꽉 채웠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모든 결정이 제 몫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식탁에 무엇을 올릴지부터 전등이 깜빡이면 어떻게 할지까지 자잘한 결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들이 쌓이면 마음이 피곤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피곤함은 예전의 피곤함과 달랐습니다. 예전의 피곤함은 누군가에게 맞추느라 생기는 피곤함이었고 지금의 피곤함은 제가 제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피곤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관리실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혹은 우편함을 확인하러 갈 때 가끔 그를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인사는 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건네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인사가 오히려 마음에 남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남자가 말을 걸면 늘 긴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관리직 남자의 인사는 의도가 없는 인사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인사는 제 마음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흔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제게는 이상하게도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그를 한 번 더 또렷이 보았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는 시간이라 엘리베이터 안이 잠시 붐볐습니다. 그는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고 옷에 먼지가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거창하게 멋있어 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을 하고 온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스치듯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하루를 버텼겠구나 하는 생각을 말입니다. 그 생각이 설렘은 아니었습니다.
설렘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소박한 동료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자기 자리에서 버티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제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저는 그때도 제 감정을 경계했습니다. 저는 조금만 마음이 움직이면 바로 스스로를 단속했습니다. 괜히 의미를 붙이지 말자 라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던 사람에게 의미를 붙이는 순간 제 삶이 또 흔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흔들리면 제 몸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이 깨고 밥맛이 없어지고 숨이 가빠지는 것들이 다시 시작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를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지나치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아직도 누군가를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장, 처음으로 불편하지 않았던 방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싱크대였습니다. 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졌고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혼자 살면 웬만한 불편은 참고 넘어가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집으로 부르는 일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 기억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관리실에 연락하는 일을 미뤘습니다. 물이 조금씩 고여도 소리가 나도 그냥 조심해서 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물이 아예 안 내려갔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설팀 보내겠습니다.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현관문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잠금 장치가 아닌 마음의 준비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숨을 한 번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열자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시설관리직 남자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의외로 고요했습니다. 아, 하는 짧은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인사했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두지 않아도 되는지 먼저 물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말들이 저는 신기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제 공간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태도보다 제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집 안을 둘러보는 눈이 조심스러웠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것도 필요한 것만 물었습니다. 어느 쪽이 막혔습니까? 물이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싱크대 아래를 열고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그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제 앞에서 과장된 친절을 보이면 저는 더 긴장합니다. 친절은 때때로 상대를 지배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그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하는 손이 담담했고 마무리도 조용했습니다. 물이 다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는 이제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나가고 나서 저는 싱크대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평소보다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남자가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제 몸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저에게는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설렘이 아니라 안도에 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구나가 아니라 나는 이제 이렇게까지는 괜찮아졌구나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떠올리면 의미가 생길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제가 막는다고 해서 막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아주 작은 편안함이 나중에 큰 흔들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싱크대는 그 이후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쓰이고 있었습니다. 물은 막힘없이 내려갔고 밑에서 나던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쓰는 곳이니 조금만 달라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설거지를 하다가 괜히 손을 멈췄습니다. 물이 내려가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괜찮다는 걸 알면서도 몇 번이나 물을 틀었다가 잠갔습니다. 아무 이상도 없었습니다. 그 앞에 서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왜 서 있는지도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아주 그럴듯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지난번에 고쳐준 뒤라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맞다든지, 혹시 안에서 다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든지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로 저 자신을 설득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설득이 늘 저를 곤란한 쪽으로 데려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결국 관리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싱크대가요, 지난번에 고쳐주셨는데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다시 한 번만 봐달라는 말은 말이 끝나고 나서야 제 귀에 걸렸습니다. 다시라는 말이 왜 그렇게 부끄럽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현관 앞에서 자세를 고쳐 섰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서 있던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시설팀 직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아래로 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망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너무 노골적이어서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다른 말로 바꾸려 했습니다. 다행이다라고요. 괜히 의미를 만들 뻔했다고, 이게 정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싱크대를 들여다보는 그 사람의 등 뒤를 보며 저는 자꾸만 다른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문제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얼굴에 붙어 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현관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따져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따져보면 부끄러워질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잣말로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싱크대는 여전히 멀쩡했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살짝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6장, 이번에는 진짜 고장이 나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뒤 욕조 배수가 느려졌습니다. 물이 바로 빠지지 않고 바닥에 잠시 고였습니다. 저는 그 물을 보며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핑계가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 자신이 조금 무서웠습니다. 저는 관리실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괜히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리와는 상관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수건을 개고 세면대 주변을 닦고 거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제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는 움직임처럼 느껴졌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나기 전까지 저는 현관 앞을 몇 번이나 오갔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숨을 고르며 이번에는 누가 올지 상상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시설관리직 남자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렘이라고 부르기에는 조심스러웠고 반가움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깊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 하고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짧게 인사했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욕조 배수구를 확인하는 동안 저는 문틀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물을 틀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움직이는 모습이 이상하게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부담스럽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남자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늘 긴장했습니다. 침묵은 늘 위험의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그냥 일이 진행되는 시간 같았습니다. 수리가 끝나고 그는 손을 닦으며 이제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제 마음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나가면 이 집은 다시 아주 조용해질 것입니다. 그 조용함을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익숙해졌다고 말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적어도 혼자 견딜 수는 있는 조용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조용함이 오기 전에 잠깐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인정하는 데까지 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7장, 과일을 내온 이유를 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돌아가려 할 때 저는 갑자기 냉장고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그를 바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저도 놀랐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냈습니다. 특별한 과일은 아니었습니다. 평소 제가 혼자 먹던 것들이었습니다. 접시에 담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서
저는 괜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많이 남아서요. 그 말도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지 않았습니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서서 과일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요즘 변덕스럽다는 이야기, 일이 많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오갔습니다. 사적인 질문은 없었습니다. 가족 이야기나 과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저는 고마웠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고 저는 말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마음은 자꾸만 현재에 머물렀습니다. 과거로 가지도 않았고 미래를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만 있었습니다. 그가 인사를 하고 나간 뒤 저는 한동안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접시를 바로 치우지 않았습니다. 과일에서 난 향이 집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향이 사라지면 방금 있었던 일도 함께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장면을 여러 번 떠올렸습니다. 떠올리지 않으려고 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설렘일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일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를 집 안으로 들였는데 제 몸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게는 생각보다 큰 일이었습니다. 8장 약속하지 않았는데 계속 마주쳤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를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관리실 앞에서, 아파트 산책로에서였습니다. 약속한 적도 없고 시간을 맞춘 적도 없는데 자꾸 마주쳤습니다. 그는 늘 같은 거리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않았고 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거리감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인사를 주고받는데 그쳤지만 그날 하루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날이 생겼습니다. 괜히 저녁이 덜 길게 느껴지거나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경계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한번 크게 흔들린 사람입니다. 다시 흔들리면 이번에는 제가 견디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려 했습니다. 괜히 관리실 쪽으로 시선을 두지 않으려고 애썼고 엘리베이터에서는 휴대폰 화면만 봤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자꾸 다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산책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날에는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루에 무언가가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설렘이라는 것이 꼭 가슴이 뛰고 세상이 달라지는 감정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설렘은 어쩌면 하루의 결을 아주 조금 바꾸는 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힘이 크지 않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그 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밀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한 발을 떼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고 가만히 서 있자니 마음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 망설임 속에서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9장 연하라는 사실이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어느 날은 관리실 게시판 앞에 잠시 멈춰섰다가 무심코 이름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굳이 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갔습니다. 그 중에서 그의 이름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름 옆에 적힌 출생 연도를 보고 저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렸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막연히 그려두었던 나이보다 몇 살은 더 아래였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생각이 스스로 방향을 틀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스스로에게 여러 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건 아니야. 괜히 의미를 붙이지 말자. 연하잖아. 그 말들은 저를 말리는 말이기도 했고 안심시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다르다는 사실은 제게 아주 편리한 이유였습니다. 마음을 접어도 이상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그 숫자를 함께 떠올리면 마음이 조금은 차분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늘 말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를 마주치면 저는 먼저 인사를 하고 나서야 굳이 먼저 할 필요는 없었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책로에서 멀리서 그의 모습을 보면 시선을 피하면서도 괜히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저는 그런 제 행동을 하나하나 의식했습니다. 의식할수록 더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사실이 또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괜히 TV를 켜지 않고 음악도 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함 속에서는 생각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왜 이 사람이 자꾸 떠오르는지, 왜 굳이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 자문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저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생긴 일시적인 허기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기댈 곳이 없어서 사람이 그리워서 생긴 착각이라고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저는 그 편안함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일부러 관리실 쪽을 지나가지 않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도 휴대폰을 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혹시라도 마주치면 마음이 다시 흔들릴까 봐서였습니다. 그런데 피하려고 할수록 세상은 이상하게도 더 자주 그를 제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안에서 두 마음이 부딪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가까워지지 말자고 말하는 마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미 조금 다가가 버린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늦은 저녁을 먹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감정이 정말 설렘이라면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다시 상처받을 각오가 되어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의 선을 그었습니다. 이 선을 넘지 않겠다고, 이 정도에서 멈추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오래 갈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의 저는 제 마음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10장 그가 조심스럽게 마음을 건넨 날, 그날도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오후에 잠깐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를 마주쳤고 늘 그렇듯이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공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버튼을 누른 뒤 잠시 망설이는 듯했고 저는 괜히 층수 표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기 직전에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잠깐 괜찮으시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먼저 긴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슨 말을 들을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복도에 섰습니다. 그는 제게 바로 다가오지 않았고 한 걸음 거리를 두고 서 있었습니다. 그 거리감이 저는 고마웠습니다. 그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백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웠고 확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진지했습니다. 불편하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야 제가 괜히 오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끝까지 문장을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 뒤를 채울 수 있도록 자리를 남겨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절을 할 준비는 되어 있었는데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른 척 지나가기도 어려웠습니다. 제 침묵이 길어질수록 저는 제 숨소리만 더 크게 들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여러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이 집으로 이사 오던 날 싱크대 앞에 서 있던 순간 과일 접시를 치우지 못하던 저녁 산책로에서 마주치던 인사들 그 모든 장면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은 그를 밀어내는 말도 아니었고 받아들이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현재를 솔직하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망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다시 이런 상황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제 마음을 조심스럽게 건네는 순간에 제가 다시 서 있을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려움만 있는 밤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 옆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기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기대를 저는 아직 이름 붙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만 그날의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이 아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1장 다시는 느끼지 못할 줄 알았던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가까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여전히 말보다 침묵이 많았습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서로의 시선을 피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잠깐 서서 안부를 묻고 그렇게 몇 마디를 더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시간들이 이상하게도 하루의 중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간이 있기 전과 후로 하루가 나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파트 산책로를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쳤고 그는 잠깐 같이 걸으실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기 전의 시간이라 공기가 조금 서늘했고 나무 사이로 빛이 길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지만 처음에는 간격을 두었습니다.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는 싫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길이 조금 좁아지는 곳에서 그의 손등이 제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완전히 우연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 제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동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가 먼저 손을 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걸은 뒤 그는 제 속도를 살폈습니다. 제가 숨을 고르는 걸 보더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의 손이 제 팔에 살짝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했습니다.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접촉에 이렇게 크게 반응하는 제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스스로를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55살 여자가 이런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우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솔직해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두근거림을 느끼지 못할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예뻐 보이거나 젊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대신 제 눈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오래 잠자고 있던 감정이 깨어난 사람의 눈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소녀가 된 것 같다고요. 물론 실제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소녀처럼 가볍지도 않고 쉽게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설레고 괜히 하루를 기다리게 되는 그 감각만큼은 분명히 그때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 감각이 제게는 기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무서움보다 설렘이 조금 더 컸습니다. 12장 이 사람과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더 자주 만났습니다. 일부러 약속을 잡기보다는 우연처럼 겹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관리실 앞에서 산책로에서 다시 마주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잦았고 약속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만남들이었습니다. 그 만남들 속에서 그는 조금씩 더 분명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마음을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산책로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제게 말했습니다. 괜히 헷갈리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가 더 이상 망설임 뒤에 숨지 않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몇 번의 데이트를 했습니다. 특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동네를 함께 걸었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서로의 하루, 일, 몸 상태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시간이 저는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면서도 마음을 곤두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낯설었고 그 다음에는 고마웠습니다. 그는 저를 서두르게 하지 않았고 제 과거를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물었고 제가 말하지 않으면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저는 제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집에 혼자 돌아와도 예전처럼 마음이 텅 비지 않았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미소가 나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 미소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웃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먼저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는 웃기 위해 애썼고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는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밤에 잠드는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문을 확인하고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 했지만 그 옆에 불안이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이 과거로 덜 돌아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어느 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거창한 분위기도 준비된 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같이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말은 제게 청혼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제 선택을 존중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게 답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고 어떤 답이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결혼이 무엇인지보다 이 사람과의 하루가 어떤지 떠올렸습니다. 함께 있으면 숨이 덜 막히고 혼자여도 외롭지 않았던 시간들 말입니다. 결국 저는 제 마음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삶을 나눠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불안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완벽한 확신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을 이기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갈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라면 같이 가보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더 믿음이 갔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크지 않았고 조용했습니다. 서로의 삶에 큰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속도를 지키고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만 이제는 하루의 끝에 함께 앉아 있을 사람이 생겼습니다. 기댈 곳이 생겼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제 삶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여전히 불안한 날도 있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흔들림에 휩쓸리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제 옆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현재로 데려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결혼이 인생의 반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살다 보니 한 번쯤은 이런 선택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다시 올 수 있었고 저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의 제 삶은 충분히 이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낍니다.